네, 캡터뉴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안입니다. 비가 오고 우박까지 쏟아졌는데 주말은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화창한 봄 날씨였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과 인플레 공포에 오늘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가솔린 가격도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남가주는 갤런당 5달러 40센트를 돌파했고 전국 평균도 4달러를 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 학비, 융자금 탕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때 80만이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44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LA는 마스크 착용 해제에 이어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도 해제할 예정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렌트 보조 프로그램 하우징 이즈 키 프로그램이 31일 종료됩니다. 이상은 오늘 주요 소식들입니다. 3월 7일 월요일 카페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전세계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입니다. 오늘 주요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면서 블랙 먼데이로 기록됐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경기 침체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경제가 침체할 것이라는 공포에 오늘 글로벌 증시가 패닉 상태에 빠져 폭락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전쟁기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 가능성이 위험자산 투매와 안전자산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금값이 가파르게 오른 반면 증시는 일제히 급락세를 피하지 못해 7일 오늘은 블랙 먼데이로 기록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797.42포인트 2.37% 떨어진 32,817.3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달 4일 전고점에서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482.48포인트 3.62% 급락한 12,830.9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하락폭이 20%를 넘겨 약세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전쟁이 10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좀처럼 긴장 완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데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금지 제재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제재로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더 높이 치솟으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회복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우려했습니다.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항공주가 10% 이상 급락한 반면 에너지주는 급락장에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15%, 델타 항공은 13% 각각 떨어졌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1.98%,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1.31% 내렸습니다. 국제 유가는 전날 밤 배럴당 130달러 벽까지 뚫으며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인 금값은 장중 한때 온스당 2,000달러 선을 넘겼습니다. 한편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카플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가스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LA 주유소들은 대부분 갤런당 6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 가솔린 가격도 4달러를 넘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솔린 가격이 치솟고 있어 차츰 이 고통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트리플레이에 따르면 일반 가솔린의 갤런당 평균 가격은 캘리포니아 주 평균 5.3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캘리포니아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3.74달러였습니다. 1년 새 1달러 30센트가 오른 것입니다. LA 롱비치 지역 가솔린 가격은 오늘 5.42달러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5.42달러, 리버사이드 5.30달러, 샌버나디노 5.33달러, 벤츄라 5.34달러, 샌디에고 5.38달러 등으로 전 지역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리플레이는 가솔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유가 상승 압력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남가주 지역은 생산비가 더 비싼 여름철용 가솔린 생산이 시작됐기 때문이고 계절적 요인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닙니다. 미 전국 가솔린 가격이 6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갤런당 평균 4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트리플A 모터클럽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첫 주 동안 갤런당 거의 41센트가 올라 일주일 동안의 가격 상승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가솔린가 평균은 2008년 7월 17일 갤런당 4.1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 의회 모두 아직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거나 에너지 제재를 결정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면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러시아 침공 12일째인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차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오늘 회담에서 전쟁 중단과 같은 획기적인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대피를 위한 안전 통로를 다시 개설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벨라루스 브레스트주 벨라베스 슈프에서 만나 약 3시간 동안 대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 미하일로 포들라크는 인도적 통로 개설에 있어서 작지만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백악관이 대학 학비 융자금을 1인당 1만 달러까지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0,000까지의 학비 융자금을 탕감해주는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의 말을 이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상황 이후에 조치가 만료되기 전 행정명령을 통해 학비 융자금 탕감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학비 융자금 상황 이후에 조치는 오는 5월 말 만료될 예정이어서 5월에 융자금 탕감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상황 이후에 조치가 만료되는 시점 이전에 대출 탕감을 위한 세부 지침을 검토 중이었다며 대출 상황 이후에 조치가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의회는 2020년 3월부터 학비 융자금 탕감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5월부터 법안 시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비 융자금 상황 이후의 조치는 5번에 걸쳐 연장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비 융자금 탕감 조치를 놓고 찬반 의원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탕감을 반대하는 쪽은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사람과 이미 상환을 마친 대출자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탕감 조치를 찬성하는 측은 막대한 학비 융자금으로 여성과 유색인 중 저소득층 등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세금 보고가 진행 중인데요. 올해 세금 환급금은 작년보다 약 300달러 늘었다고 합니다. 1인당 3,473달러를 돌려받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도 세금 보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IRS가 현재 1,030억 달러 규모 3천만 건이 넘는 세금 환급 업무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세금 환급금은 지난달 25일 기준 한 건당 평균 3,473달러입니다. 이는 지난해 2,815달러보다 658달러 높은 것입니다. 아직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마치지 않아 이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S는 현재까지 약 4,540만 건의 세금 보고 건수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RS는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수백만 건의 세금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RS는 대부분의 환불을 21일 이내에 처리하지만 종이 서류 제출, 신분 도용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진행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척 레티그 IRS 청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경기 부양금과 부양자녀를 위한 크레딧을 받은 경우 이 액수를 정확하게 보고해야 세금 환급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IRS는 경기 부양 체크와 관련해 740만 건의 오류가 발생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플로리다가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산불 시즌도 아닌데 현재 171개의 산불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플로리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남동부 지역에서는 171개의 산불이 타고 있으며 그 넓이는 1만 5천 에이커 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산불은 플로리다주 북서부 끝 부분인 플로리다 패넨들 지역에서 걸프 카운티 일대를 휩쓸고 있는 산불로 피해 면적은 무려 4,856 헥터르나 됩니다. 오늘 오전 현재 1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2018년 허리케인 마이클의 피해로 쓰러진 빽빽한 고사목 숲과 숲풀이 바삭 말라 있어 불길이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게 강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때 80만 명을 넘었던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명대로 급락하면서 미국의 팬데믹 종식이 임박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 끝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적어도 정상에 가까운 봄과 여름을 맞이할 것 같다고 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집계를 보면 4일 기준 미국의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6,928명으로 델타 변이로 인한 확산 이전인 작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가 4만 명대로 내려온 것도 작년 7월 하순 이후 약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오미크론 대확산의 정점이었던 1월 14일에 80만 6,795명과 비교하면 5.8%에 불과합니다.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도 크게 호전됐습니다. 한때 16만 명에 바짝 근접했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42,681명으로 떨어졌고 2,600명 선에 달했던 사망자는 1,562명으로 내려왔습니다. 밴더빌트 대학 의료센터의 윌리엄 셰프너 교수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이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CDC가 분류한 코로나 확산이 높음에 해당하는 카운티는 지난달 24일 약 1,200여 개에서 이달 3일에는 472개로 줄었습니다. CNN은 코로나 확산 수준이 높음인 곳에서 사는 인구는 7%에 불과하다고 자체 분석했습니다. CNN은 CDC의 새로운 수치들은 코로나 팬데믹 단계의 종식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지도 보셨죠? 원래 새빨갛던 지도가 이제 엷은 오렌지 색깔로 변했습니다. 네, LA가 지난주 마침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끝냈는데요. 이제 백신 접종 증명 제시 지침도 곧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LA시가 이번 주에 백신 접종 증명 제시 지침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해제에 이어 LA시가 백신 증명서 제출도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 마티네스 LA시 의장은 시의회의 체육관, 술집, 영화관 등 실내 업소들에 적용되는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를 해제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LA시는 지난해 11월부터 Safe Pass LA 프로그램을 시행해 식당, 술집, 커피숍, 미용실, 헬스장 등 실내 업소에 출입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A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LA 카운티 정부보다 강력한 보건 안전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가 CDC의 위험도 기준 높음에서 낮음으로 위험도가 내려가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이어 LA시도 지침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LA시 의회는 누리 마티네스 의장의 안건을 표결에 붙여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지침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시가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 규정을 해제하면 LA시를 포함한 LA 카운티 지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백신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앞서 지난 4일부터 야외 대규모 행사장에서 입장객들이 더 이상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저스 구장, 소파이 스테디움, LA 메모리얼 콜리시엄과 같은 대형 스포츠 경기장과 할리우드 볼, 테마파크, 바, 나이트클럽, 와이너리, 브루어리 등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날 새벽 한인타운 웨스턴과 올림픽 교차 지점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LA 한인회관 인근인데요. 새벽 2시 30분경 웨스턴 북쪽 방면으로 달리던 파란색 도지 캐러밴 차량이 스쿠터를 타던 남성을 치었습니다. 총돌 직후 이 남성은 스쿠터에서 튕겨져 나왔는데요. 이 남성을 두 번째 차량이 치면서 이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1차 가해 차량은 현장에 남았는데 2차 가해 차량은 도주했습니다. 1차 가해 차량은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택지역개발국 DHCD는 하우징 이스키 프로그램 신청을 31일까지만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 주민들에게 렌트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LA 한인회는 그동안 많은 한인 세입자들과 타인종 세입자들의 하우징 스키 프로그램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주정부의 종료 방침에 따라 한인회도 오는 31일까지만 신규 신청을 도와드리고 이미 신청하신 분들의 서류는 끝까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신청서를 아직 작성하지 못하셨거나 모든 서류를 못 올리신 분들은 31일까지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한인회에서 하우징 is key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833-687-0967으로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7일 월요일 캐프터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 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